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100V의 전압에서 2A의 전류가 흐르는 전열기를 10시간 사용했을 때 소비 전력량은? 자, 이 문제에서 소비 전력량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량을 물어볼 때 지금 이 문제처럼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위로 물어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1번 문제에서는 지금 소비 전력량을 물어봤는데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죠? 킬로와트 아워. 그래서 그때 그 소비 전력량은 W는 자, V 곱하기 I 곱하기 자, T가 되겠죠. 그죠? VIT.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이때 그 시간의 단위가 뭐다? 시간의 단위가 아워입니다. 아워. 아시겠죠? 아워예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킬로와트 아워.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그대로 잘만 대입해 주시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100V의 전압에서 자, 2A의 전류가 흐르는, 그죠? 2A의 전류가 흐르는 자, 전열기를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10시간, 그러니까 T에다가 10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시면 이제 이 값은 얼마 나오냐? 바로 2000. 자, 단위가 와트 아워가 되겠죠. 그렇죠? 2000 와트 아워.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이제 와트가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킬로가 10의 3승이죠. 그죠? 10의 3승이니까 공 3개를 지워주면 답은 얼마가 돼요? 2kWh 되는 거죠. 2kWh. 예,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삼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자, 삼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전자 유도 작용 때문에 바로 기동을 하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자, 그 보기 1번에 보시면 이 전동기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 3번에 전자 유도 작용이 바로 삼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는 기본적인 바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23번.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온도 감지 장치에 사용하는 소자는? 자, 이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온도 감지 장치라고 나왔죠? 자, 온도와 관련된 소자 뭐예요? 바로 서미스터죠. 서미스터. 그죠? 서미스터 같은 경우를 다른 말로 열 가변 저항기라고도 하고요. 이제 회로의 전류가 일정 이상으로 자,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회로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서미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감지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바로 서미스터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24번. 그림은 자기 유지 등 전자 개폐기를 이용한 제어 회로의 일부이다. 자, 기역, 오프 스위치와 니은, 계전기 보조 비접점은?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서 가에서 막까지의 어떤 그림 기호가 있죠. 그죠?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 중에서 오프 스위치와 그리고 계전기 보조 비접점에 해당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퀀스 회로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그 기호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기 시험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시퀀스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도 똑같이 계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접점을 표시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라, 그 다음에 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바로 시퀀스 회로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그림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프 스위치와 그리고 계전기 보조 비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죠? 오프 스위치. 그러니까 오프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정지 스위치죠, 정지? 예, 정지에. 그래서 이게 바로, 예,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죠, 정지용. 그러니까 비접점이죠, 비접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눌렀을 때 접점이 떨어지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오프 스위치죠, 오프. 이게 오프 스위치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게 A 접점이죠. 지금 여기 뾰록 튀어나온 부분이 누르는 부분이에요. 푸시 버튼 스위치.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 온 스위치죠. 온. 기동용 스위치. 온 스위치.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뭐냐? 지금 이게 어떤 누르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계전기 보조 A 접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A 접점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B 접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그 계전기 보조 A 접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 유지 접점. 그래서 요게 바로 계전기 보조 비접점. 왼쪽에 있으니까, 그죠? 비접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붙어 있는 거죠. 비접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열동계전기 비접점이죠. 열동계전기. THR. 열동계전기 비접점. 이렇게, 자,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이죠, 기역. 자, 기역은 오프 스위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네, 기역이 되겠죠, 기역. 오프 스위치. 그 다음, 니은. 니은은 계전기 보조 비접점이라고 했죠? 요게 바로 니은이 되는 겁니다. 니은.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예, 답이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25번.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스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계로서 프로세스에 가해지는 외란의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 그리고 제어계로서 프로세스에 가해지는, 자, 외란의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뭐예요? 바로 프로세스 제어죠. 그죠? 이건 문제만 잘 읽으셔도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의 네, 프로세스 제어고요. 이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으로는 온도, 압력, 유량, 액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네, 4번입니다. 다음 26번. 평균값이 100V인 정연파 교류전압의 시료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이것은 이제 정연파 교류전압에서의 평균값, 최대값, 그리고 시료값의 관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정연파 교류에서 그 시료값. 자, V RMS라고도 하죠. 시료값. VRMS. 시료값은 최대값의 얼마예요? 최대값?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것이 그게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그죠? 그래서 시료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 이게 바로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VAV. 평균값.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연파 교류에서 시료값, 최대값, 평균값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평균값이 100V래요. 평균값. 이 평균값이 자, 100V일 때 그때 무엇을 구해라? 바로 시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VRMS 시료값은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또 계산해주면 되죠. 그대로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100V. 그죠? 평균값이 100V라고 했으니까. 예. 이걸 계산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111.1V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에서 이런 시료값, 최대값, 평균값의 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7번. 가변 용량 소자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바렉터 다이오드, 2번 포토 다이오드, 3번 터널 다이오드, 4번 제너 다이오드.
자, 이 중에서 가변 용량 소자, 가변. 그래서 가변 용량 특성을 FN 변조 또 AFC 동조에 이용되는 바로 가변 용량 다이오드를 뭐라고요? 바렉터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의 바렉터 다이오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다음 진리표의 논리회로는, 자, 진리표를 보고, 자, 어떠한 논리회로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 지금 A와 X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입력이고요. 그리고 X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입력이 0이면 출력이 1이 나오고,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이 나와요. 서로 반대로 나오는 거죠, 반대? 반대. 이게 뭐예요? 바로 부정이죠, 부정. 부정. 0이 들어가면 1로 나오고 1로 들어가면 0이 나오고 부정. 그죠? 부정. 자, 이거를 이제 그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무슨 게이트? not 게이트 또는 not 회로.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not 회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29번. 직류 전압계와 전류계를 사용하여 부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자, 어떻게 연상할 수가 있냐면, 자, 직렬 연결일 때는 자, 직렬일 때죠, 직렬. 직렬일 때는 어떠한 값이 일정해요? 직렬일 때는 바로 전류의 값이 일정하죠? 그죠? 직렬일 때는 전류의 값이 일정해요. 자, 그럼 반대로 병렬일 때는 어떠한 값이 일정한 거예요? 병렬일 때는 바로 전압의 값이 일정하죠. 맞나요? 전압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기 쉽죠? 예,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관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좀 쉽게 암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0번. 삼상평형 부하의 역률이 0.85, 전류가 60A이고 유효 전력은 20kW이다. 이때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지금 삼상평형 부하에서의 전압값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공식이니까 자,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삼상이죠, 삼상 유효 전력에 대한 문제예요. 그 얼마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맞나요? 삼상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에서 이제 어디냐? 바로 이 전압의 값을 지금 물어본 거죠. V 값, 전압 값. 그죠? 그럼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V는 자, 전력으로 나눠줘야겠죠, 전력을 루트 3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식만 변형하면 되겠죠, 식만. 그죠? 자,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은, 잘 보세요. 지금 전력이 20kW라고 했죠? 20kW니까 20 곱하기 10에 3승이 돼요. 맞죠? kW니까. 그 다음 루트 3 곱하기, 자, 전류가 60A라고 했어요. 60A.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역률. 자, 역률이 0.85라고 했습니다. 0.85.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대략 226V가 나오게 됩니다. 226V.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1번. 평행판 콘덴서에서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면 그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그 정전 용량과 판의 면적 그리고 판 사이의 간격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판의 면적,
자, 이 판의 면적을 A라고 하고요. 그리고 판과 판 사이의 거리, 이 판과 판 사이의 거리를 자, D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자,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정전 용량은 D분의 입실론 A가 되는 거죠. 맞나요? 정전 용량. 그럼 뭐냐? 이 정전 용량은 판 면적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판 사이의 거리에 뭐 한다? 반비례함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비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은 2배로 한다고 했죠? 2배. 자, 그럼 구해볼게요. C'은 자, 지금 거리를 2배로 했으니까 2배니까 2분의 1배. 2분의 1배니까 2분의 1 D가 되겠죠? 맞나요? 절반. 자, 이거 분해. 입실론 곱하기 판 면적은 2배. 그러면 2A가 돼요. 2A.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보세요. 2분의 1분의 2다? 2분의 1분의 2예요. 이거 상수만 봤을 때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건? 2분의 1분의 2는 바로 번분수니까 바로 얼마가 돼요? 번분수니까 4가 되는 거죠. 4. 그죠? 4.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면 4배에다가 4배 D분의 입실론 A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D분의 입실론 A가 뭐예요? D분의 입실론 A가 정전 용량 C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다? 4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 용량은 처음 정전 용량의 몇 배다? 4배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배.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2번.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이다. 이건 뭐예요? 바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인 거죠. 그죠?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1번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나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 십자나사라고 할게요. 십자나사. 그죠? 나사. 십자나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나사를 자, 어떤 판에 곧 박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죠. 오른쪽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 나사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죠. 그죠? 자, 이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나사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박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 나사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뽑히죠. 뽑힌다는 얘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렇게 아래로 진행하죠? 일단 이쪽 방향이 뭐예요? 이게 바로 자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사의 진행 방향이 이게 전류 방향.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요. 이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자개의 방향이라는 거죠. 자개의 방향. 그죠? 이게 바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인 겁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간의 합성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자, 먼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항이 총 5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B. 자, 저항의 값을 한번 써볼게요. 6옴이고요. 3옴, 그 다음 여기 8옴, 여기가 4옴, 여기가 5옴이에요. 그죠? 이때 요 A, B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봤더니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휘스톤 브릿지라고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휘스톤 브릿지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검류계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때 자, 보세요. 여기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 B, C, D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와 C 곱하기 D가 뭐하면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휘스톤 브릿지 평형이라고 했죠? 그때 바로 이 검류계 쪽으로 여기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되면. 그죠? 여기 딱 보세요. 6, 4, 24. 마주보는 걸끼리 곱하는 거예요. 6, 4, 24, 3, 8에 24. 똑같죠? 똑같죠? 바로 휘스턴 브릿지 평형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5옴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휘스턴 브릿지 평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5옴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저항이. 아시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자, 6옴과 3옴은 서로 직렬이죠. 그죠? 직렬. 자, 직렬이니까 이 두 개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합성 저항은 9옴이죠. 직렬일 때는 더하면 되니까 그냥 더하면. 그죠? 자, 8옴과 4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직렬이죠. 직렬.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12옴. 합성 저항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랑 여기는 서로 병렬이죠. 병렬.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자, 합성 저항.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자, 9옴과 12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9 더하기 12분의 9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 그러니까 저항이 딱 2개 있을 때. 그러니까 3개 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3개 있을 때는. 그죠? 3개 있을 때는 식이 달라요. 근데 저항이 2개 있을 때는 그냥 더한 거분에 곱한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 5.14 정도가 됩니다. 5.14 옴. 이렇게. 그죠?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4번. 자, 전기식 조작기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소금성이 빠르다. 2번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3번 부피, 무게에 대한 출력이 작다. 4번 적응성이 넓고 특성의 변경이 쉽다. 자, 보기 중에서 전기식 조작기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 뭐예요? 1번이죠. 자, 전기식 조작기기는 소금성이 빠른 것이 아니라 느린 겁니다. 소금성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소금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동 조정 체계가 설정 값의 변동에 신속히 응답하는 성질이 바로 속응성이에요. 근데 전기식 조작기기는 소금성이 빠른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느립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35번. 60Hz 사극 슬립 5%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수는 얼마냐? 자, 보세요. 이 문제도 자,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유도전동기에서 그 동기 속도와 이제 회전 속도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 속도 NS. 그죠?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죠. 그쵸? P는 극수고요. F가 주파수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동기 속도예요. 동기 속도. 동기 속도예요. 그러면 회전 속도. 회전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1-S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S는 뭐예요? S가 슬립. 슬립이죠. 자,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NS가 동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P분의 120F가 되고요. 곱하기 1- 슬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다 나왔잖아요. 극수, 주파수, 슬립 다 나왔죠, 문제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보시면 극수가 일단 사극이죠, 사극. 자, 사극이고요. 120 곱하기 자, 주파수가 60Hz래요. 주파수 60Hz 곱하기 1- 슬립은 몇 프로? 5%. 그죠? 5%니까 0.05를 대입하는 거죠. 0.05. 그죠? 5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0.05를 대입해야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1710이 나와요. 1710 RPM. 이렇게 해서 자,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공식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공식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6번. 정전 용량 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직류 3000V로 충전할 때 이것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바로 정전 에너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정전 에너지.
자, 보세요. 자, 정전 에너지 W는 뭐예요? 2분의 1 CV 제곱이죠. 공식 외워주시면 돼요.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2분의 1 CV 제곱. 그죠? 2분의 1 CV 제곱. 자, 대입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정전 용량이 2 마이크로페럿이래요. 2 마이크로페럿.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죠? 마이크로가 10,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죠? 마이크로가. 자, 곱하기, 자, 전압이 얼마래요? 3000볼트. 3000볼트라고 했죠? 전압 3000볼트의 제곱입니다. 3000볼트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딱 나오네요. 9줄. 9줄이 됩니다. 단위가 줄이에요. 에너지니까 9줄.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7번. 어떤 회로에 전압을 인가하니 90도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는 자 뭐냐? 이거는 뭐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게 저항 성분. 첫 번째. 저항 성분 같은 경우는 자, 전류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저항 성분일 경우에는 뭐다? 위상차가 없다. 동상이에요, 동상. 그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저항 성분일 때는. 자, 두 번째. 인덕터. 자, 인덕터일 때는 자, 누가 더 빠르냐? 이때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빨라요. 전압이 전류보다 빨라요. 빠르다. 앞선다. 그죠? 앞선다라고 생각했죠. 전압이 전류보다 뭐 한다고요? 90도 앞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바로 지상. 지상이라고 자, 부릅니다. 지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예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진다. 뒤에 있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해요?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그죠? 진상.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자, 인덕터 같은 경우를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인덕터를 유도성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커패시터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용량성이라고 하죠. 용량성.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자, 전압을 인가했더니 90도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흘렀다?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그죠?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고요. 그럼 뭐예요? 유도성. 아시겠나요? 유도성. 자, 그래서 이게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암기하기 어렵죠? 자, 어떻게 암기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왜 우리 그 전자회로 부분에서 그 IC회로 배웠죠? 요 IC회로 배웠죠. 그죠? IC회로. 그러면 C가 바로 요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는 뭐가 빠른 거예요? 전류가 빠르다고요. IC. 커패시터는 전류가 빠르다고요. 그러면 인덕터는 그 반대가 되겠죠? 반대. 그래서 요 IC회로를 기억하세요. IC회로 기억하세요. 커패시터는 전류가 빠르다고요. 전류가. 암기하기 편하겠죠? 그죠? 커패시터는 전류가 빠르다. 그리고 인덕터는 그 반대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 38번. 간선의 전선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앞에 그 앞선 회차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전선의 굵기를 자, 선정하는데 필요한 요건. 그죠?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요건. 뭐가 있었어요? 바로 허기전. 그죠?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허기전이에요. 허기전. 그래서 허용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 기계적 강도.
그다음에 전압 강화가 있죠. 전압 강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허용 전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었죠. 그죠? 허용 전류가. 그래서 허기전.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은 1번 전압의 종별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9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자, 이것은 바로 그 RC 병렬 회로, RC 병렬 회로에서의 자, 역률을 구해주는 문제가 자,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 저항과 그다음에 커패시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RC 병렬 회로에서 지금 그 임피던스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5oh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oh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J2ohm.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회로의 역률. 자, 뭘 구하라는 거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서 그 회로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이 역률을 바로 임피던스 분의 R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 분의 R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먼저 이 임피던스의 그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5ohm이죠. 4ohm이고요. 자, 마이너스 J2ohm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병렬로.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지금, 저항밖에 없으니까 5ohm이고요. 여기는 저항과 커패시터가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4-J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 어떻게 구했죠? 합성 저항? 더한 거분에 곱한 거. 기억하시죠?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자, 그러면 더한 거. 5 더하기 4 마이너스 J2. 그죠?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5 곱하기 4 마이너스 J2. 이렇게.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맞나요? 합성저항 구할 때.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분모는 얼마예요? 분모. 9 마이너스 J2가 되겠죠. 그죠? 저항끼리. 여기는 지금 허수부니까. 그죠? 9 마이너스 J2가 되고요. 분자는 얼마 돼? 분자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5 곱하기 4 마이너스 J2로 쓸게요. 왜냐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계산 편의성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지금 여기를 지금 실수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주냐? 켤레 복수수를 곱해줘야 돼요. 계산할 때 9 플러스 J2 여기도 9 플러스 J2를 곱해줍니다. 근데 뭐 여러분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로 이렇게 입력만 하셔도 구할 수는 있어요. 계산기로 누르기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계산해보면은 지금 분모는 얼마 되냐? 9, 9, 81. 그죠? 81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계산해볼게요. 81 마이너스 J제곱의 4가 되죠? 근데 J제곱이 얼마예요? J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 되냐? 분모는 81 더하기 4가 돼서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85가 돼요. 85가 되고요. 분자는 보세요. 5 곱하기 자, 여기서 분배. 이렇게 분배를 자, 해줄 거예요. 분배. 그럼 4, 9, 36이죠. 36에다가 플러스 J8 여기는 마이너스 J18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J 얼마예요? 마이너스 J 제곱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주면은, 자, 이거 일단 약분이 돼요, 약분. 17이 돼요. 약분되면 17. 그러면 17분의, 자, 36과, 지금 이게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그러면 40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J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시켜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17분의 40 마이너스 j 17분의 10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임피던스라고 임피던스. 네, 임피던스입니다. 자, 이제 역률을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자, 이건 지금 임피던스의 크기로 지금 나타내줘요. 크기니까 얼마 돼요? 크기니까 루트 자, r제곱 17분의 40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17분의 10의 제곱이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크기가 루트 r제곱 더하기 x제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r제곱 플러스 x제곱 rx 자, 그거 분의 저항 여기 있죠? 17분의 40 17분의 4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0.97 정도가 나옵니다. 0.97 그래서 이 회로의 역률은 0.97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40번. 전류의 열 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전류의 열 작용이에요. 열 작용. 자 뭐냐? 자 어떤 도체에 일정 시간 동안 전류를 흐르게 되면 그 도체에는 뭐가 발생해요?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줄의 법칙인 거예요. 줄의 법칙. 그죠? 그래서 전류의 열 작용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뭐라고요? 줄의 법칙입니다. 줄의 법칙.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